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Technology has a huge potential to increase efficiency. 자, 기술이란 것은요, 그죠? 효율성, efficiency 자주 나오죠?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자,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 기술이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구나.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I이란 건 이제 즉, 이 정도 뜻이거든요. So, efficient use of resources such as energy, time, effort. 자, 에너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노력에 있어서의 그런 자원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방법, 수단이 나옵니다. 뭐 함으로써? By optimiz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ocesses. 자, 소비를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어떻게? optimize 무슨 뜻이야? 최적화하다란 뜻이죠. 그죠? 이런 것을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는 한 문장 더 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화의 어떤 그런 결과로서 cost involved in doing an activity can decrease remarkably. 자,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연관된 비용이요. 연관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아주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지금 얘들아 기술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거기에 있어서 비용까지도 절감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부연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 driver can optimize the route to take from A to B. 자, A에서 B로 가는 그런 경로를 최적화할 수가 있대. 뭐 함으로써? By using navigation system. 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A에서 B까지 가는 그 거리의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결국은 뭐 한다? 연료라든가 시간 같은 거를 실제로 좀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옆에다 이제 적을게요. 기술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비용은 또 어떻게 시킨다? 비용은 절감시킨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됐어요? 혹시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A랑 B까지로 가는 경로가 어떨까? 책도 찾아봐야 되고, 그죠? 시간이라든가 연료가 더 많이 든다라는 거지. 근데 뭐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가 기술이죠. 그렇죠? 기술에 대한 예시야.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료라든가 시간 같은 거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용에 대한 맥락도요. 연료도 돈이야. 시간도 돈이야. 그죠? 이런 것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겠죠? 좀 좋은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With an increase in efficiency and a corresponding decrease in cost, existing consumers can afford more consumption while new consumers are unable to enter the consumption chain too. 자,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효율성의 증가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에서의 감소와 더불어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의 증가와 비용성의 그죠? 감소와 더불어 현존하는 고객은요. 더 많은 소비를 할 거고 그죠? 자, effort라는 건 기꺼이 뭐뭐하다, 겨우겨우 뭐뭐하다 이것 좀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effort 자체가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죠. 기꺼이 명사하다. 겨우 명사하다. 자, 보통 effort 뒤에는요, 추상명사가 나와요. 추상명사. 어쨌든, 현존하는 고객은 더 많은 소비를 이제 기꺼이 할 것이며, 이제 동시에 또 새로운 고객들도 뭐 할 수 있다? 그 소비 체인에 또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얘들아, 이 얘기 왜 하는 것 같아? 지금 소비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효율성이 증가해, 비용이 감소해. 그런데 소비 이야기로 빠져요. 소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 얘기 하잖아. 근데 왜?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돈이 절약이 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그죠? 이런 기술의 덕을 봐가지고 내가 2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50만 원은 연료비, 자동차 주유비로 든다고 쳐봐. 근데 이게 세이브가 돼. 비용이 절감이 돼서 25만 원만 차에 대한 돈으로 쓸 수 있고 연료비로 쓸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차액이 얼마가 생겨? 25만 원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다른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 비용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자, so when the demand rises and as a consequence, the consumption rate goes beyond the availability. The system starts revealing unintended counter effect known as rebound effect. 자, 혹시 얘들아 근데 요거는 좀 이해했냐? 기존의 고객과 새로운 고객에 대한 이해를 좀 됐어요? 근데 25만 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기존에 예를 들어 뭐를 할까? 다운이라는 섬유유연제를 썼다고 쳐봐. 그죠? 이걸 원래 썼던 기존의 고객은 더 많이 10개 살 거를 더 많이 20개 살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난 다운이 고객이 아니야. 다운이 섬유유연제 쓰질 않는데 샤프란이라는 너무 아줌마 같다. 예시 자체가 좀 그지 같아. 샤프란이라는 섬유유연제를 쓰던 사람이 돈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운이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수요가 올라간대. 이제 돈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수요가 올라가겠죠. 뭔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소비율이요, 가능성을 뛰어넘게 될 때라고 해. 자, 이때 가능성이란 말 혹시 이해하셨나요? 사람들이 돈적인 여유가, 비용적 여유가 있으니까 나 이런 거 많이 사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소유가 디만드, 수요가 올라갈 거고 더 많이 사고 싶어.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거를 살 수 있는 그 능력보다 사람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비율이 더 그게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섬유유연제가 100개밖에 없다 쳐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고 싶어서 200명의 사람이 사고 싶어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왜? 자원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을 쓸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 시스템은요, 이제 뭘 드러내기 시작한대? 의도치 않은 counter effect란 건 뭐예요? 적어볼까요? 부작용이죠, 부작용. 자, rebound effect란 건 뭐야? rebound 뭐예요? 바운드는 뭐야, 원래? 동 치는 거잖아. 리바운드는 뭐야? 혹시 농구하는 애들 없니? 농구에 리바운드 없어? 그걸 리바운드라 그래? 공중에 잡는 걸 리바운드라 그래? 여기서는요, 반향 효과죠, 반향. 반대로 향하는 효과. 그래? 리바운드를 쓴다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고자 하는 효과, 또는요, 한 가지 더, 반동 효과,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리바운드 이펙트라는 건. 그래서 이거 반향 효과라고 했을 때는요, 의도한 방향에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맥락일 땐 반향 효과고, 반동 효과는 뭐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휘가 두 가지 이중성이 좀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후자로 쓰인 게 좀 맞겠죠.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의 맥락이니까. 그래서 반동 효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자, 지금 네거티브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래서 rebound effect는요, prevent the reduction of total resources used by converting efficiency improvements into additional consumption and ultimately lead to offsetting the initial efficiencies and positive effect.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 효과는 요 맥락 좀 잘 이해해봐라, 얘들아. 여기. 이거 혹시 자기가 잘 해석을 했나 봐봐. 반동 효과는 전체적인 자원의 감소를 막는데. 이게 뭐야? 전체적인 자원 사용의 감소를 막는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다? 전체적인 자원의 사용이 어떻다? 감소를 막는 거니까 뭐야?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시킨다. 왜? 사람들이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 자원 사용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것은 증가시키다가 돼요. prevent랑 함께 묶여져서 쓰이면. 그래서 뭐 함으로써 이 효율성 개선이라는 맥락을 뭐로? 추가적인 소비로 그렇게 전환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총 자원 사용에 대한 양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적으로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초기에 그 효율성의 어떤 그런 취지, 그런 목적, 상쇄된 목적을, 그죠? 상쇄된 그런 효율성에 대한 취지를 유도하고 이끌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마저도
상쇄되게 이끌 거다. 여기서 상쇄된 이 지금 현재 분사가요. 초기에 효율성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좋은 취지 있잖아. 그죠? 요 좋은 취지. 그런 거와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해석을 하고,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상쇄됨을 초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Optimize production, the goal of technology. 기술의 목표가요. 최적화된 생산인가요? 이건 긍정이잖아. 그죠? 최적화된 생산이라는 건 긍정이고요. 여기서는 사실상 뭐야? 부정적인 어떤 이 counter effec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잖아. 그죠? So production, not consumption, drive the economy. 자, 생산, 소비하지 않는 생산이 경제를 이끈다? 생산만 하는 게 경제를 이끄는 거야? 이런 맥락도 아니었고. Resource management, 자원의 관리, the key to success in business, 사업에서의 어떤 성공의 열쇠,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 아니었고. So the market determine who gets what, when, and how. 자, 시장이요. 누가 무엇을 갖고, 언제 갖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질지를,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한다? 아니고요. So efficiency improvement. 자, 효율성의 개선이요.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했을 때는 그게 더 개선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vanish가요. 사전에 실제 찾아보시면 줄어들다의 뜻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줄어들다, 금지시키다, 악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약화되다 정도 뜻이 되겠지. 그죠? 효율성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게 다 약화된다. 소비가 너무 올라가면, 소비가 너무 많아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볼까. 아씨, 애매한데. 3번, 4번. 일단은 제일 많이 틀린 거 위주로 보고 시간 남으면 더 볼게요. 그 다음 강에서 27강에서 1번 볼까요? 오늘 다, 뭐야, 1번의 날이야? 왜 이래? 1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So, thoughts are not all that doubt is capable of provoking. 자, provoke란 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으키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게 사고만은 아니야. 자,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전부가 사고만 아니야.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고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의심을 유발하는 게 사고 말고 더 있어. 다른 것도 더 있어. 이야기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의심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예요. So, doubt causes you to focus on the physical evidence that reinforces your skepticism. 자,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요, 너를 야기시킨데 뭐 하도록? 어디에만 초점을 두도록.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증거, 현존하는 진짜 존재가 있는 증거에만 초점을 두도록 그렇게 야기를 한다. 근데 이 physical evidence는 어떤 애예요? 너의 회의적인, 그죠? 이때 skeptical은 회의주의, 회의라고 적을게요. 회의주의. skepticism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 얘들아, 회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물어볼게. 회의. 되게 회의적이야. 생각이 좀 회의적이야. 이런 말도 쓰잖아. 회의가 뭐야? 회의적. 생각나는 단어 브레인스토밍 다 얘기해봐. 이게 한 단어로 이거는 A는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 의심. 그잖아. 의심. 후회. 또. 이제 사실 긍정어는 아니죠. 우리가 딱 느껴져도 회의적이라는 표현. 또. 허무. 좋아. 다 얘기해. 정답이 없다니까. 한 명씩 얘기해봐. 니네 면접? 여기 연대 가래 없어? 연대는 면접이 진짜 빡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의심, 후회, 허무.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회의적인 거.
약간 냉소적이라고 이제 쓸 때도 우리가 영어에서 회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세니컬한 거 있잖아. 그죠? 비판적인 사고 같은 것도 회의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도 다 합쳐진 게 회의적인의 뜻이야.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의주의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죠? 그러한 뭐 물질적인 증거에 초점을 두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 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사실 얘들아 낱말씀이 정답이 1번일 확률 자체가 많지는 않아. 그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관대하게 넘어가죠. 그 뒤에 예를 좀 볼게. 예를 들어보자. So suppose you have what you think is a clever idea for an invention. 자, 너가 네 생각에는 일단 you think는 그냥 삽입 그 절이에요. 그냥 you think는 삽입 절이고 지금 what is clever idea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가 발명에 대한 아주 그냥 똑똑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지, 상상해보지. 자, 뭔가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So, as you think about the invention, 자, 너가 그 발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your idea grows. 너의 이제 그 아이디어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 점점 더 강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as your idea grows. 자, 너의 생각이 점점 많아질수록, 아이디어가 많아질수록, 점점 잘할수록, 내가 먹고 싶은 얘기예요. 의심은 어떻게 된다? 이것을 counteract도 적어볼까요? counteract는 뭐 밑에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뭐 있어? 영어에서 counter이라는 지금 접두사가 붙은 건요, 약간 반대. 그래서 아까 counter 뭐 나왔었지? effect? 그게 뭐였어? 부작용이었잖아요. 뭔가 반대되고 부정적인 어휘인데,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반대로 작용하는 거. 그죠? counter랑 act랑 합쳐진 단어야.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탄탄해지는데 의심은 오히려 이 아이디어를 더 반대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라는 건 뭐야? 아이디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의심도 더 더해진다. 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그런 맥락이 맞는지만 뒤에 맥락을 보니까 그러면 너는 아마 이 회의주의적인 느낌을 느낄지도 몰라. 자, 지금 의심이요. 이 생각 자체를, 이 아이디어 자체를요. 반대로 지금 반작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어휘다 보니까, 그죠? 뒤에 너는 회의주의를 느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반작용이라는 거 이해했어? 그지? 아이디어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더 탄탄해질수록 어때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의심이 자꾸 이거를 방해하는 거야. 그죠? 반작용, 방해한다는 개념으로 좀 의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if at this point you don't shrug off the negative communication and take action on your goal, then your skepticism will increase and you will reject the idea.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점에 너가 부정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물론 여러분들이 소통이란 뜻으로 의사소통, 소통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 상황, 이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석했어,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표현이야. 니네가 사고를 했잖아. 뭔가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 좀 떠올랐잖아. 뭔가 발명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이걸 너무 사고를 하다 보다 뭐가 생겨난 거야? 의심이라는 게 지금 생각난 거잖아. 그죠? 이거 자체를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으로 본 거야. 근데 이 부정적인 이러한 상황,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이게 빵꾸 뚫리고요 이 자리에 의심을 넣어도요 전혀 어색하진 않아. 부정적인 그런 의심을, 그죠? 너는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목표에 초점을 그렇게 너의 목표에 이제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자,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의심을 무시하지 않은 것 자체는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계속적으로 목표는 뭐야? 이 발명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막 행동은 해.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의주의는 오히려 증가할 거고요. 결국은 너는 그 아이디어를 버려버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커뮤니케이션 맞죠? 왜 지금 의심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소통. 여기서 직역을 하면.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So as you become more cynical, you will bring into focus evidence that reinforces the doubtful messages. 그래서 너가 더 이렇게 냉소적이게 될 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비판적이라고 좀 의역을 할게요. 비판적이게 될 때 자꾸 의심을 하니까 비판적인 거잖아. 그죠? 비판적이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 bring into focus은요. 뭐뭐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또 선생님 왜 bring into 다음에 저 focus라는 왜 동사가 나왔어요? 초점? 초점이라고 하기에는 이 에비던스는 뭔데? 얘는 실질적으로 이게 명사 아니에요, 얘들아. 왜냐면 초점 증거? 굉장히 어색하거든? 이건 그 경우야. 얘가 실제로 동사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증거의 evidence. 증거에 초점을 두게 되단데 이렇게 놓고 보면 돼. in을 괄호 쳐버리면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재밌죠? 원래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로만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런 in 같은 표현은요 투부정사로 간혹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bring to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야기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너는 점점 더 이렇게 비판적이게 될 때 너는요 그냥 증거에만 굉장히 초점을 두게 되는데 근데 무슨 증거야? 의심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그죠? 강요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증거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 지금 계속 의심만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 의심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This process feeded the bad wolf. 자,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You might actually see a similar invention on a market that would convince you that you are wasting your time. 여기까지네요. 너는 아마도 실제적으로요, 이 비슷한 발명품을 시장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대. 근데 이 발명품은 어떤 발명품이에요? 너에게 that이야라고 확신시켜줄지도 모르는 발명품. 실제적으로 이 that이라는요, 이 인벤션에 대한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그죠? 너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발명품이냐면, 너 있잖아, 너 시간 낭비했어. 왜? Somebody already created my idea. 누군가가 이미 내가 생각한 그 발명품에 대한 좋은 생각을 이미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너가 지금 시간, 사실 나죠. 내가 시간 낭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슷한 발명품을 실제로 너는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심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시간이 지체된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누군가가 벌써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납득시키다, 그렇게 이해시키다라는 표현 굳이 부자연스럽진 않네요. 그죠? So, you might also read an article in a magazine that indicates it is very difficult to market a new idea. 그리고 너는 심지어 잡지에서 어떤 기사를 또한 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근데 뭐를 나타내고 있는 기사냐면 indicate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다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를 아마 읽을지도 모른대. 자, 여기서도 to market이라는 해서 여기서 to 부정사 동사로 쓰인 거죠. 그죠? 시장에 진출하다. 목적어를 시장에 진출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동사. Soon afterward, 그리고 나서 그 후, you release the notion of invention. 발명이란 개념을 이제 너는 깨닫게 될 거래요. So, 의심이 결국 줄다리기에서 졌다라는 거야? 아니죠. 의심이 지배적이게 돼서 결국은 뭐야? 발명이라는 그 줄다리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의심이 이긴 거잖아. So, lost가 아니고 이긴 거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좀 시험을 볼 게 좀 많이 있어서 시험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네. 포켓몬 모아? 괜찮아? 애기야, 애기? 이명수 씨. 자기 틀린 건 해석 써와. 첨삭 받자. 있을 도표도 이 자식아. 1번 틀린 새끼는 뭔데 줘? 안내문을. 오늘 왜 그러세요, 오빠? 꺼져. 수능 당일날도 컨디션 타령할 거냐고, 이씨.
끄먹이 여기 20분. 얘들아 저번 시간에 우리 16, 17 했는데 그거 문풀림 하지 않았거든요? 16, 17, 16번 틀리는데 솔직히 반성해라. 16번 잘 봐봐라. 16, 17 저번에 문장 삽입 이거 해설은 안 했습니다. 문제만 풀고 채점만 하고 끝냈거든? 잘 봐봐. 자, prior to this realization, a baby's motto seems to be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자, 이러한 깨달음을 잊기 전에 뭔가 이 이후에 이제 깨달음이 나와야겠지. 이러한 뭔가 깨달음이 있기 전에 아가들의 생각은요, 뭐 하는 것처럼 보였대?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깨닫기 이전에 이게 굉장히 함수였어. 이게 굉장히 함정이었는데 사실 this realization 하면 이게 앞에 요 내용이 나와야 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을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나와야 돼. realization이. 됐어? 되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능적이야. 그래서 realization 뒤에 나와야 된다. 뭔가 깨달음이 뒤에 나와야 된다. 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out of sight 했고 눈에서 멀어졌더니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설명이 윗부분에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 보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행동에 대한 아이들의 행동이 선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 보여 라고 정의를 하는 거잖아. 그죠? So realizing that a thing exists even after it disappears from sight is a major accomplishment of babies in their first year of life. 자, 대이하를 깨닫는 것은요. 보니까 심지어 뭐 한 후에 사물이 지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 사물이 존재해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한 살배기 아기에게는 아주 주된 그런 어떤 성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 사물이 시야에서 없어졌는데 이게 존재해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요, 아이들이 보통 한 살 때, 돌쯤 그때 무렵에 아이들이 보통 주로 성취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A 3-month-old baby will stare with great interest at an object. 사실은 stare at 이게 사실은 하나의 구문이죠. 뭐뭐를 응시하다. 3살 3개월 된 아기가요. 지금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고 한 사물에 굉장히 응시를 하고 있대. 그런데 but if you hide it behind a piece of paper, 그런데 너가 이 사물을요, 그죠? 종이로다가 이렇게 종이 뒤로 이렇게 숨긴다면 they will not try to look for it. 이것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서 지금 랩하고 있는 표현 잘 봐봐. 숨겼어. 종이 뒤에다가 out of sight야.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찾으려고 하질 않아. 이거 자체가 뭐야? out of mind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봐. 뒤에서는 이제 뭔가 선생님 아까 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깨달음을 이제 적어줘야 되는 맥락이 있잖아 라고 했던 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by about 6 months 자, 대략 한 6개월쯤에는요, infants begin to understand that a hidden object is still actually here somewhere. 자,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가는요, 아마 대니아를 이해하기 시작할 거래. 이해하기 시작한대. 바로 뭐야? 숨겨져 있는 사물이 여전히 실제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저 깨달음 자체는 뭐예요? 요거 숨겨져 있는 게 사실은 근데 있긴 있어 라는 그 깨달음.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아마 요 지문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요 지문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그래프랑 얘들아 실용문은 저 말도 안 나와. 편지글은 틀리면 안 되는 맥락이잖아. 이 책도 되게 재밌어. 진짜 그 실용문 아예 삽입도 안 했어. 그지? 갈게요. An argument raged over whether the private corporation was trying to establish patents on human genetic sequences, a violation of the norm of openness. 자, 이제 rage over 이란 거, 뭐에 대해서 주어가 맹렬하게 계속되다 이 뜻이 있어요. 적어볼까요? 뭐뭐에 대한 맹렬히 지속되다. 뭐뭐에 대한 논쟁이 맹렬하게 지속되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죠. 논쟁이. 이 구조가 많이 나와 실제로.
rage가 혹시라도 이게 이제 명사로서 나오면요. 어떤 뜻이 있어? angry보다 좀 더 많이 화난 거, 경노, 분노 막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명사할 때 뜻도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 민간 기업의 private corporation이야. 민간 기업이 상표권, 페이턴트 상표죠. 그죠? 특허권, 특허. 정확히 특허라고 적을게요. 특허를 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논쟁이 아주 맹렬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 근데 이 특허는 뭐에 대한 특허냐면요. 페이턴트는 얘들아 전체에서 온습니다. 인간, 이 유전자 어떤 서열이죠. sequences. 서열, 위계. 이런 뜻이 있는데 인간 유전자 서열에 대한 특허를 실제로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맹렬히 지속되고 있대. 근데 이 인간 유전자 서열에 대한 특허는요. 실제적으로 뭐다? A violation of the norm of openness라고 해서 공개 규범. 근데 openness는 공개죠. 그죠? 공개 규범을 이제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얘들아 인간이 다 존귀하고 소중한데 서열을 매긴다라는 거 굉장히 자체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건 닫힌 글이에요. 주어진 어떤 시그널이 딱히 뭐가 없습니다. 주어진 지금 문장으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건 뭐야? 뭐 연결어라든가 심지어 뭐 하나? The private corporation 아마 앞에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기업이란 말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민간 기업이 나오지 않고도요. The corporation이라고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가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아주 큰 단서는 되지는 않아. 왜냐면 얘는요. 추상명사 같은 거라든가 그죠? The solution, the advice 이런 추상명사라든가 유일한 것에 그죠?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애기 때문에 사실 요거 갖고 문제 푸는 건 조금은 미련한 방법이고 요즘도 또 영어 지문이 굉장히 이제 고단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시그널 주진 않고요. 여기서 딱히 뭘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글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색한 부분을 딱 찾으셔야 되는 거 그렇게 풀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면 좋겠죠. 자, 보실게요. Because scientific research is so often conducted in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under the sponsorship of private firms that hope to profi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finding, the norms of common ownership and publication are often suspended.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 웬절이거든요, 지금. because 절이거든요. 볼게요. 자, 과학적 연구가요. 아주 빈번하게 이행이 되어지고 있대. 근데 뭐를 위해서? 이거 세트로 외우십시오. In the interest of 자체가요. 뭐를 위해서의 뜻이 있죠? 전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관심, 흥미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뜻이야. 그 다음에 national defense 자체를 국방이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국방. 그래서 과학적 연구가요. 국방을 위해서 종종 이행되기도 하고 또는 자, 민간 기업의 후원 하에서도 이행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뭐 대기업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삼성, LG 같은 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후원 하에도 많은 연구, 과학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민간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이냐면 hope to profit이야. 자, 그들의 어떤 발견, 뭔가 연구를 했으면 발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견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으로부터의 뭔가 이윤을 그죠? 갖기를 바라는 그런 민간 기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십 하에 이런 이제 과학적 연구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공동의 소유권이라든가 그죠? 출판권이라고 할게요. 출판 이제 그 공개권. 원래 publication이 출판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는 책을 출판하고 뭐 작가가 뭐 출판을 하는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개하는 거. 그죠? 요 맥락과 사실은 비슷한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공개권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들이 보통 어떻게 된다? 유예되어진다. 좀 미뤄진다. 보류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이라든가 공개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유예되어진대. So, such situations have led to innumerable conflicts in scientific circles.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요.
과학계에서 실제로 무수히 많은 그런 이제 충돌, 그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초래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1번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 such situation이 맞는지만 확인해. such situation이 뭐였는데? 지금 공공의 소유권이라든가 공개권이 지금 굉장히 유예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난 거야. 합의가 안 된 거니까 미뤄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많은 충돌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과학계에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자연스럽습니다. 2번 볼까요? An understanding example is the race to publish the complete map and inventory of the human genome. 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이 사례는요. 바로 뭐냐면 The race, 경쟁인데요. 경주란 뜻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경쟁, competition의 뜻도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냐면 인간 게놈에 대한 완성된 지도와 그러니까 사람 서열이라 생각합니다. 게놈도 물론 뒤에 해석은 선생님 좀 더 해주겠지만 서열에 대한 완성된 지도라든가 인벤토리라는 건요. 뭐 물품 목록을 인벤토리라고 하거든. 저거 발명이랑 얘들아 뜻이 전혀 달라. 저거를 뭐 인벤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발명품 막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도 좀 간혹 있던데 인벤토리는요 물품 목록 또는 뭔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세부사항 같은 거를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셀 리스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게놈의 완성된 지도라든가 그죠? 그런 어떤 목록들 그런 것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경쟁이 실질적인 사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인간 게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인간 게놈이 뭐냐면 all the sequences of human DNA 인간 DNA의 모든 그런 어떤 서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constitute our gene. 우리 이제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의 서열이다. 예를 들어 되게 무서운 거야, 들어. 누구 DNA는 이거 1등급 서열인데 굉장히 뭐 그런 걸 이제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권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So, 여기까지 일단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충돌의 사례잖아. 그지? 이 경쟁. 그죠? 컨플릭트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그거를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 그죠? So in 2001, two rival groups raced to be the first to complete the research, one in the private sector, 이건 좀 생략을 할게요. Led by Craig Venter and the other a government-funded laboratory. 자, 슬슬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01년에 두 개의 아주 라이벌인 이제 그런 집단이 실제로 경쟁을 했대. 뭐 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최초로 완성하고자 하는 그죠? 완성하기 위한 어떤 최초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치열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 첫 번째 그룹이 바로 민간 기업이고요. 그죠? 두 번째 그룹이 정부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사람 이름이 나와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So the public laboratory had or claimed it to have no such business interest. 자, 공공연구소는요. 공공연구소라고 하면 아까 후자가 되겠지. 정부가 후원해주는 연구소. 그죠? 공공연구소는 그러한 사업적인 어떤 이해관계, interest, 이것도 한번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nterest.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때 오늘 interest 좀 많이 나오네요. 뭐 이자란 뜻도 물론 있고요. 흥미란 뜻도 있고, 그죠? 관심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 더 이해관계.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공공연구소는요. 그러한 사업상의 이해관계를 그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가지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대. 자, 여기 잘 보세요, 얘들아. 지금 4번 앞에 요거 맥락을 잘 보셨어야지. 그러한 이해관계가 나왔어? 아니잖아. 두 그냥 라이벌 집단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거를 공개하는 첫 번째 이제 대상이 되고 싶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가 뭐 민간 기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부로부터 후원받고 있는 그런 연구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업적인 이해관계? 그럼 살짝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했던 거 그 사업상의 이해관계라는 건 사실상 뭐야? 요건 거지, 요거. 특허를 내느냐, 그죠? 누가 먼저 내느냐, 이러한 사업상의 이해관계, 그죠? 사실 이해관계는요, 돈적인 맥락이 좀 큽니다.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를 갖고자 할 때 이해관계라고 쓸 때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저 이해관계라는 건 사실상 뭐야? 이 인간 개념 서열에 대한 특허를 따느냐, 민간기업이 따느냐, 안 따느냐, 그런 맥락에서의 이해관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봐. 민간기업이 있고 정부로부터 후원받은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민간기업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뭐 public laboratory만 지금 나와 있어.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결국 the competing team compromised and issued a joint publication of the map. 자, 배경 지식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해석을 할게요. 자, 경쟁하고 있는 그 팀들은요, 그죠? 타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도, 인간 게놈 지도에 대한 공동 출판권을, 그죠? 실제로 발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협을 했대. 그리고 공동 출판권을, 출판권이 아니라 공동 공개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죠? 같이 발표를 한 거야. 그 지도가 이제 뭔지 이제 같이 발표를 한 거지. 근데 the controversy and the legal battles over issuing patents for genetic material have continued. 그죠? 이 유전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특허에 대한 어떤 그러한 법적 공방이라든가 논쟁은 근데 계속 되어졌다. 사실상 특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은 거죠. 그냥 공개만 같이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딱 끝까지 읽어봤을 때, 민간 기업이 들어갈 부분은 사실상, 여기 넣으셔서 그 특허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소를 했더라면 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 거는 솔직히,